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21일 밤 9시 4분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차트는 2022년 맥스 마이너스 23.51% 하락한 상태. SPX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 우측 수치값을 딱 보면 SPX 맞죠? 바닥은 SPX 3674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랠리를 칠 거다. 그런데 이 바닥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but it's unlikely to be the botto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닥 같지는 않다 라고 돼 있죠. unlikely 돼 있잖아요. 바닥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만약에 바닥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반등을 친다. 자, 2008년에서 2009년 차트를 보면 여기 랠리 한 번, 두 번, 우선 2022년은 랠리 세 번 왔죠. 2008년에서 2009년에는 랠리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딱 됐죠. 그리고 네 번째 랠리가 왔는데 18%가 급등했다. 2008년에서 9년.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76%가 하락했을 때 베어마켓 랠리가 왔는데 그게 18에서 47% 정도 오르고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 정도 폭락하고 또 베어마켓 랠리가 와서 24% 폭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78%가 박살이 나고 우상향. 이 그림. 자, 그러면 한둘 셋 넷. 지금 한둘 셋까지는 왔죠. 그럼 이번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08년 개념이면 45% 박살이 나야 되니까 지금 이제 23% 박살이 났잖아요. 20%가 더 박살이 나면 18%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08년 차트를 따라가면. 그럼 제 생각은 08년이냐? 저는 08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자료더라?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이거는 02년 00에서 02년 여기 00에서 02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랠리 맞죠? 이 세 번째 랠리는 27.45% 박살날 때 우리는 지금 23.51% 박살난 상황이고 세 번째 27.45% 박살이 나고 19%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36.49%가 박살이 나고 21.4%가 폭등을 했고 47.5%가 박살이 나고 20%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92%가 박살이 나고 20.87%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00년에서 02년 그리고 08년에서 09년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고점 찍고 박살이 나면 반등은 7.71% 정확하죠. 똑같죠. 그 두 번째 반등 칠 때는 우측에 있는 거는 08년도에는 마이너스 19%가 박살이 났고 00년도에는 마이너스 16%가 박살이 나고 8%가 올랐습니다. 이때는 12%가 올랐고 그 다음에 08년도 세 번째 박살이 날 때는 마이너스 23% 정도 22% 박살이 나고 7%가 올랐고요. 00년도에 세 번째 박살이 날 때는 마이너스 27%가 박살이 나고 19%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바닥을 찍잖아요. 단기
우선은 이렇게 쭉 까이고 나서 바닥을 찍으면 그 전 저점 있죠. 그 전. 요런 거 말고 큰 그 전 저점 요거. 이런 거는 무조건 뚫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뚫으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 이런 거 그 전에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무조건 뚫는다는 거예요. 뚫으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넷네 번째 00년대 박살이 날 때는 36.49%가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08년 때는 45.76%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 세 번의 기회는 우선은 다 지나갔죠, 지금. 이제 네 번째 기회인데, 네 번째 기회인데, 08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전 저점을 회복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맞죠? 회복 못하고 까이잖아요. 하지만 네 번째 00년 때는 그 전 저점을 회복하고 다시 까이고, 중요한 거는 이 폭락이 마이너스 45%나 폭락하고 나서 회복할 때는 그 전 저점이 너무 높아서, 이 갭차가 너무 높아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08년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23.51%가 바닥이잖아요. UVXY 그 주기율이 45일 주기율로 따지면 중간값이 23일에서 24일 정도 되거든요. 맥스. 그러면 지금부터 10일이나 12일 정도 뒤에 UVXY는 바닥을 찍고, 고점을 찍고 이제 바닥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제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7일이나 8영업일 정도 남았거든요. UVXY가 고점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6월 말에서 맥스 7월 3일까지 영업일수가 대략 한 7일에서 한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주말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SPX가 하루에 1%씩 하락한다는 가정을 가지면 영업일수 8일이면 8%예요. SPX가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계속 하락했어. 그러면 1.5 곱하기 영업일수 8, 하루에 1.5%씩 SPX가 계속 하락한다 쳐요. 8하면은 영업일수 8일이면 12%가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도 지금 느끼다시피 반등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6월 말이나 7월 3일까지 추가 20%가 박살이 나서 08년처럼 마이너스 45% 바닥이란 수치값을 나타내기는 확률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옵션 만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00년 차트를 저는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정하에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23%가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00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27.45%가 5% 하락했을 때가 바닥인 것으로 나오고, 이거와 이거의 편차값을 보면 대략 4%, 첫 번째 폭락할 때는 4%가 났고, 이때도 보면 13, 16이니까 이때도 대략 한 4% 정도 잡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13.05고
이거는 16.84니까 반올림하면 17이잖아요. 그럼 4잖아요. 맞죠? 그 다음 지금 이때 반등이 왔는데 여기서 이 수치값보다 4를 더하면 22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22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22 구간이 없죠. 그럼 이거는 그렇다 쳐. 그리고 여기는 23.57 더하기 4를 하면 이 수치값이 나오거든요. 이 수치값 딱 27.45라는 수치값이 나오거든요. 이 편차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중간에 그냥 없다는 개념으로 가정을 하면 23.51에서 플러스 4 하면 편차값이 4니까 정확하게 27이란 숫자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19%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꼭 19%는 아니래도 최소 10%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는 뭐냐? unlikely 바닥이 아닌 것 같다. likely가 아니라 unlikely 바닥이 아닌 것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 수치값은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우리는 이 바닥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36 빼기 4는 마이너스 32%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구간에서 반등이 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SPX가 고점 그냥 4800 잡을게요. 전고점 4800 곱하기 마이너스 32%니까 0.68이네요. 곱하기 0.68 하면 3264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SPX가 3264 대략 이 정도 수치값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체크는 해놔야 돼요. 3200, 3300 3300 과거 패턴 이거 네 번째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32% 박살 났을 때 반등이 오는 거니까 3300인데 그 최근에 JP모건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 그 8월 중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바닥이 34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략 이쯤. 이때가 3400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본격적인 반등을 치지 않을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날짜적, 기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8월 중순쯤에 JP모건 자료에서는 SPX 3400일 때가 바닥이다 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말하기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노트에 적으세요. 8월 중순경 SPX 3400. 그래서 제가 계속 정말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 저는 투자를 안 하니까 SPX 3400일 때 그때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고적으로 JP모건 자료는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8월 경이 아닐까. 이 수치가 SPX 3400일 때가 8월이고, 그리고 이것처럼 20% 정도 폭등을 하고 몇 개월 이렇게 폭등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락하면 내년 한 3월이나 6월 사이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겠죠. 그렇게 해서 하락하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48%니까 여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4% 정도 일대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44%면 얼마일까요? 자, SPX 4800 잡고 마이너스 44%면 0.56이거든요. 4800 곱하기 0.56 하면 SPX 2700 정도가 역사적 바닥이라는 거죠. SPX 2700. 대략 2선, 여기 제가 검은 색깔 그어 놨잖아요. 이거 맞네. 대략 2선, 2700, 2800.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내년. 올해 바닥은 JP모건 자료에 의하면 SPX 3400. 기다릴 자신이 있으신 분은 SPX 3400일 때 매수를 하시면 물려도 안 아프다. 근데 그전에는 물리면 아파요. 물리면 아파. 자, 이 자료는 됐고, 한 번 더 시각적으로 적어 드릴게요. 8월 중순. 이때 왜 그러냐? EQ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날 쯤이거든요. 이때가 거의 끝날 때쯤이고 SPX가 3400이다. 누구 말이냐? 내 말이 아니고 JP모건. 지금 다 비싼 자료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18분이네. 이거는 나중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EPS가 6에서 9일 때 대략 한 7에서 8일 때 선행해서 주가가 반등 친다는 거예요. 이 프라이스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제목, 베어마켓 바닥은 어디냐? 그게 뭐냐면, 베어마켓 바닥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EPS가 향후 7개월에서 8개월 후가 바닥일 때 미리 선행해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즉, 주식은 EPS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몇 개월? 7개월에서 8개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말이 뭐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디플레이션 올 거야. 계속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학습을 받지만 갑자기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막 갑자기 나오죠. 하면 어느 순간 디플레이션은 대략 언제쯤이다라고 말 나오면 언론에서 디플레이션이 대략 뭐 내년 6월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주식 바닥은 내년 6월에서 한 빼기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뭐 10월 이때가 주가가 바닥이고 반등 친다. 이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뉴스에서 안 나왔죠. 디플레이션 언제다 이런 말이 안 나왔죠. 이 자료의 핵심을 아시겠죠. 주식은 미리 시장을 반영을 한다. 왜 6개월에서 왜 7개월에서 8개월이냐? 학습, 노예, 그냥 개미들을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이네들 기관과 워런 버핏 같은 그런 거물들은 원 스텝 빨리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원 스텝 빨리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글로벌 노예들이나 개미들이 학습을 당해서 원 스텝 늦게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늦게 정보값을 받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니 물리는 거다. 그래서 개미는 영원히 물린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3단계일 때가 실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서 금 가격이 갑자기 뜬다. 뭐 이런 말 계속 하고 있죠. 이 자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자료는 뭐냐? 이때까지 폭락한 거 우선은 1973년도부터 2010년까지 SPX 기준으로 이때는 이때 우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첫 해는 37%가 하락했다. 지금 현재 하락한 게 아까 몇 프로 하락한다고 했죠? 20 몇 프로인가 그랬죠? 앞으로 더 남았죠. 우선 이거 강의하고 나서 다시 볼게요. 73년부터 74년까지는 37%가 하락했다. 이때도 스태그다. 스태그 지금과 같은 오일 파동인가? 이때 그랬을 거예요. 오일 1차 파동, 2차 파동 개념으로. 그리고 여기에 1981년 이때는 5% 하락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때도 뭐 오일 쇼크 있고 뭐 걸프 전쟁이 있었죠. 자, 루즈는 37%, 2000년도에는 37%가 하락했고 2008년도에는 37%가 하락했다. 자, 반대로 이런 큰 하락장이 있고 나서 딱 보시면 이거 37% 이상하죠. 뭔가 있죠. 37%. 그러면 이번에도 37%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70% 올랐고 맞죠? 48% 올랐고 이때도 40% 올랐고 40% 올랐고 40% 올랐다. 즉 37% 하락하고 나면 못해도 40%는 올랐다는 거예요. 전고점 뚫었다 이거죠. 자, 이번에 아까 얼마까지 하락했는지 차트를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이 자료다. 이게 지금 2021년 이 자료 맞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는 23.51%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37% 하락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 가격이 얼마냐?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점 4,800을 잡고 37% 하락. 37%면 0.63이죠. 4,800 곱하기 0.63. SPX 3000이 나옵니다. SPX 3000. 과거 역사를 답습한다면 SPX는 3000이 바닥이다. 오르락 내리락 3000은 바닥이다. 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즉 결과는 뭡니까? 이거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바닥이 아니다. 추세선 따라 쭉 끄면 3000은 올 겨울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2500까지 빠지면 내년 마치 때가 확률이, 근데 2500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00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핵심은 뭐죠? 지금 바닥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것만큼은 100%, 1000%, 1000%라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1929년부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다 까발리면서 보여주냐면, 이렇게 하면 허공에 대고 말을 하지만 제 머리에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할 때 방심 안 하고, 아 지금 투자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공에 대고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여기 디클라인 수치값을 보셔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폭락한 게 86%예요. 고점 찍고. 그리고 이렇게 쭉 평균을 그냥 한눈에 보시더라도 80에서 20, 그러면 40% 정도 나오겠죠. 40%. 그러면 여기에 중간값은 대략 한 33%. 맞죠? 날짜별로 이런 사건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이때부터 이때 1929년도 있고 1890년도도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더 옛날 게 있나? 1890년. 1890년도니 연도 것이 가장 오래된 데이터 값이네요. 이렇게 과거 아주 옛날을 보면 1891년부터 대략 한 2020년까지 이렇게 보면 중간값이 30에서 34%예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23%잖아요. 이 자료를 봐도 7%는 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바닥이 아닌 것, 그것만큼은 100%, 1000%, 10,000%라는 겁니다. 100%, 1000%, 10,000%. 지금 28분이니까 그냥 하는 김에, 이건 필요가 없겠는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절대 지금은 바닥은 아니다. 기다려라. 최소 7%가 더 내려야 바닥이라는 거예요. 전저점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30%. 4,800 곱하기 0.7. SPX 3,360. 이것도 3,400. 맞죠? 이렇게 계산해도 SPX 3,400. 결론은 모든 엄청난 자료를 다 종합해봐도 바닥, 정말 점수 좋게 줘서 바닥은 SPX 3,400이라는.
올해가 안 되고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SPX 3,400이 바닥이다. JP 모건 자료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SPX 3,400이 바닥이다. SPX 3,400이 바닥이다. 자, 8월에 어떤 일이냐? 8월 셋째 주, 8월 19일경 되겠네요. 이때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때. 그러면 한 이쯤에 바닥을 찍고 옵션 만기일 때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앤커버링까지 더블링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우선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